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던 어느 시골 마을. 정막만 가득하던 농가에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던 길고양이 한 마리. 그 작은 만남이 노부부의 삶과 마을 전체를 바꾸게 되리라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들녘이 붉게 물드는 저녁, 논두렁을 따라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던 김노인의 어깨에는 땀과 흙이 뒤섞여 있었다. 한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논으로 나가 괭이를 들었다. 집은 오래된 기와가 삐걱거리는 농가였다. 벽은 낡았고 기둥은 갈라졌지만 그 속에서 박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며 조용히 늙어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단조롭고 고요했다. 아들, 딸은 이미 도시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이 집은 언제나 적막에 쌓여 있었다. 노부부는 서로만 의지한 채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할머니가 장작더미 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낯선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밤 냄새가 가득한 부엌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가만히 눈을 마주친 순간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두 눈이 나타났다. 아이고, 저게 웬 고양이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고양이는 살이 빠져 갈비뼈가 도드라졌고 털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배고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노인은 그 광경을 곁눈질로 보며 말했다. 쫓아버려. 저런 건 귀찮기만 해. 그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농사에 방해가 되고 집안에 들이면 귀신 들린다 믿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달랐다. 쪼그려 앉아 남은 밥을 조금 내밀자 고양이는 경계하듯 한참을 노려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 입을 베어 물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마치 한 줌의 희망이 손에 얹힌 듯했다. 그날 이후 고양이는 부엌 근처를 맴돌았다. 아직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낯선 그림자가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적막하던 공간에 묘한 변화를 일으켰다. 할머니는 몰래 밥을 조금씩 내주었고 김노인은 못마땅해하며 눈을 흘겼다. 밤이면 헛간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낯선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노인은 그 소리가 괜히 신경 쓰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 사는 집 같아졌네 하고 중얼거렸다.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며 고양이는 점차 마당 안쪽으로 들어왔다. 아직은 경계심이 깊었고 사람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 집을 떠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노부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작은 생명은 적막한 집의 공기를 바꾸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며 따스한 기운이 농가 곳곳에 스며들던 무렵 한때 낯설고 경계심 가득하던 초록눈 고양이는 이제 마치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아온 듯이 마당을 오가며 제 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헛간 구석에서 밥그릇을 핥던 녀석이 어느 날은 부엌 문 앞에 앉아 기다렸고 더 시간이 흐르자 김노인의 발자국을 따라 논두렁 끝까지 함께 나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할머니는 그런 고양이가 귀여워 보였다. 에구, 이젠 주인 노릇을 다 하네. 하며 이름 없는 녀석에게 초록이라 부르며 불렀다. 초록아 밥 먹자 하고 부르면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고 냉큼 달려왔다. 처음엔 무뚝뚝하던 김노인도 차츰 달라졌다. 논으로 나가면 졸졸 따라오는 녀석을 보며 왠지 모를 동지애 같은 감정을 느꼈다.
들판에서 괭이를 들고 고개 숙여 일을 하면 고양이는 조금 떨어져 같은 보폭으로 걸으며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지켜주곤 했다. 노인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러면 고양이는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묘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노인의 가슴이 이상하게 데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봄 농사 준비로 모여있던 자리에서 이웃 영감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다. 노인네, 고양이 데리고 다니면 농사 망친다. 씨앗을 해치고 병도 옮긴다 하지 않나? 곁에 있던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집안에 들이면 흉하다더라. 요즘은 쥐약도 잘 나오는데 말이야. 못하러 저런 걸 걷어들이나 몰라. 말은 농담처럼 흘렀지만 속내는 분명했다. 그들의 눈빛엔 경계와 비난이 담겨 있었다. 김노인은 괭이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으나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저놈들이 뭘 알기나 하나. 밤마다 헛간 쥐들을 쫓는 걸 본 적 있나?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막걸리 자리가 있었다. 잔이 오가며 술 기운이 무르익자 누군가 비아냥대듯 목소리를 높였다. 김노인네 자식들은 다 떠났더니 이젠 고양이를 자식 삼았다지. 순간 좌중은 웃음을 터뜨리며 장단을 마쳤다. 김노인의 얼굴은 붉게 굳어졌지만 억지로 웃는 척하며 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속은 무너져 내리듯 아팠다. 그래, 남들 눈엔 우스워 보이겠지. 하지만 이 작은 놈이 내게는 살맛인데. 그날 이후 노부부는 결심하게 되었다.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양이를 집안 깊숙이 들여 함께 살기로. 이불 위에 몸을 말고 잠든 고양이, 밥상 옆에 얌전히 앉아 기다리는 고양이, 장작 패는 할머니 곁에 고개를 기울이는 고양이. 그 작은 생명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비어있던 따뜻함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동시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초여름의 더위가 성큼 다가오던 어느 날 박할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낮고 끊어지며 들려왔고 이상하게도 부엌 바깥 헛간에서 시작되었다. 급히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자 집단 위에 몸을 웅크린 초록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젖은 털을 뒤집어 쓴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놀란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엄마였구나. 박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살이 점점 불어나던 이유, 자꾸만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던 행동,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품은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김노인은 헛간으로 향했다. 낯선 울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 위에서 초록이는 젖은 새끼들을 핥으며 낯선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경계했다. 녀석, 벌써 새끼를 낳았구만. 김노인은 중얼거리며 헛간에 다가갔다. 그러나 초록이는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몸을 부풀린 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사납고도 처절한 몸짓이었다. 김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물러서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니까 건드리지 않마. 그 말은 마치 사람에게 하듯 진지했다. 며칠이 지나자 새끼는 4마리로 늘었다. 헛간은 금세 작은 천국이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울음소리가 커졌고 새끼들은 서로를 밀치며 젖을 빨았다. 박할머니는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 작은 것들이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울고
빨고 움직이는구나. 그녀는 바깥에서 장작을 패는 노인을 불렀다. 영감, 영감, 와서 좀 봐요. 노인은 처음엔 시큰둥했으나 막상 새끼들을 보자 얼굴이 풀렸다. 허허, 이거 큰일 났구만. 식구가 단숨에 늘어버렸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인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났다. 살아 숨쉬는 작은 존재들이 집안의 웃음을 다시 불러왔다. 그러나 문제는 곧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 크게 수군거리며 혀를 찼다. 저 집은 이제 고양이 소굴이 됐구만. 농사꾼이 농사보다 고양이 챙긴다지. 어떤 이는 장난스럽게 말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인 비난을 섞었다. 그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김노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제는 나 혼자 우스운 게 아니구나. 아내와 저 작은 것들까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부의 집 안에서는 웃음이 더 많아졌다. 저 작은 발톱으로 어미의 배를 긁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새끼들의 모습이 노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그날 이후 고요했던 집은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그 활기와 따뜻함은 노부부의 늙어버린 일상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장맛비가 먹고 며칠째 눅눅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헛간 한쪽에 쌓아둔 젖은 장작은 도무지 마르지 않았고 김노인은 그걸 마른 장작과 섞어 아궁이 불을 지피곤 했다. 그날도 그는 익숙한 듯 헛간에서 작은 불씨를 옮기고 있었다. 허나 습기가 가득한 집단에 불똥이 튀며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연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져갔다. 먼저 타들어간 것은 마른 집더미였고 이내 화르륵 타오르는 소리가 헛간 안을 뒤덮었다. 처음엔 그저 연기라고 생각한 노인은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박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영감, 불이야. 헛간에 불이 났어. 그제야 노인의 눈에 번쩍이는 불길이 보였다. 헛간 안에는 초록이와 새끼들이 있었다. 불길은 문 쪽을 막아섰고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박할머니는 절망한 얼굴로 손을 붙잡았다. 어쩌면 좋아. 저것들이 안에 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왔다. 얼른 불 끄자 하고 외치며 물통과 젖은 이불을 들고 뛰어왔다. 그러나 누구도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 차갑게 내뱉었다. 짐승 몇 마리 때문에 누가 목숨을 건 후.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오래도록 고양이를 외면하려 했고 농사만이 전부라며 자신을 다잡았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생명들의 울음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영감 안 돼. 들어가면 영감이 죽어. 박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말렸지만 노인은 굳은 얼굴로 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불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땅이 아니라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생명이야. 노인은 이불을 물에 흠뻑 적시더니 몸에 둘러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쳤고 숨이 막힐 듯한 연기가 목을 조여왔다. 눈물이 쏟아지며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귀를 곤두세웠다. 집단 뒤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바로 거기였다. 노인은 기어가듯 불길을 헤치며 새끼 고양이들을 찾아냈다. 작은 녀석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초록이는 몸으로 그들을 덮고 있었다. 이놈아, 왜 여기 있느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새끼들을 품에 안았다. 초록이는 불길에 털이 그을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날카롭고 강했다. 그 순간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마치 부탁하는 듯, 마치 이 아이들만은 하고 외치는 듯. 그 눈빛이 불길 속에서 반짝였다. 노인은 울컥하며 초록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힘겹게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고 지붕에서 타닥거리며 불똥이 쏟아졌다. 노인은 온몸을 웅크린 채 품 안의 고양이들을 감싸며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나아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어서 나오시오. 박할머니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노인을 보았다. 그는 기진맥진에 쓰러졌지만 품 안의 새끼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초록이는 심하게 다쳤지만 새끼들을 핥으며 연약한 소리를 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말없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짐승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했구먼. 그제야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불길은 점차 진화되었고 헛간은 잿더미로 변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들이 모두의 눈을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노인은 마당에 앉아 붕대를 감은 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것들이 내 목숨을 살린 거야. 내가 산 게 아니라 저들이 날 살린 거지. 그리고 그는 비로소 초록이와 새끼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다시 살아 숨쉬는 듯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고 새벽녘이 되자 헛간은 결국 검게 그을린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타다 남은 기둥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습이었고 마당엔 그을음 냄새가 가득했다. 박할머니는 초록이를 무릎 위에 올려 부드러운 손길로 상처를 닦아주었다. 초록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길처럼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노인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묵묵히 헛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지켜온 곡식 창고였는데 이제는 한 줌재로 남았구먼. 그의 목소리엔 허탈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영감, 곡식은 다시 지으면 돼요. 허나 오늘 저 생명들을 지켜낸 건 돈이나 땅으론 바꿀 수 없는 거지. 그 말에 노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누구는 물을 길어 나르고 누구는 남은 재를 치우며 노부부를 도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양이를 원망하던 그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노인네가 불 속에서 저걸 꺼내오다니 참 대단허이. 짐승이라고 무시했는데 저 눈빛을 보니 우리랑 다를 게 없구먼. 사람들은 수군대며 노부부를 바라봤다. 그날 아침 박할머니가 지은 죽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노인은 오래간만에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잃은 것이 있었지만 얻은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헛간 자리에 새 지붕이 얹혔다. 불에 탄 기둥은 치워지고 새로 벤 소나무로 대들보를 세웠다. 노인은 젊은이들 곁에서 못을 박으며 땀을 흘렸고 할머니는 일하는 이들에게 떡을 돌렸다. 한켠에서는 초록이가 여전히 절뚝이며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다. 불길에 다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굳세었다. 새끼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 같은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것들이 이제 마을 고양이겠네. 재수 없다는 말 다 거짓이었구먼. 고양이들에 대한 시선은 바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새로 지은 헛간 앞에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다. 작은 등불이 켜지고 밥상 위엔 된장국과 막걸리가 올랐다. 노인은 잔을 높이 들며 말했다. 오늘은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날이요.
앞으로는 다 같이 서로를 지켜내세.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초록이는 그 옆에서 새끼들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생명의 소중함을 증명하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이 집에서 저것들과 함께 늙어가리라.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눈 내리던 겨울도, 벼가 누렇게 익던 가을도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흘러갔다. 처음에 낯설게 찾아왔던 초록이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당 한켠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키우며 또 새끼를 낳았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고양이들이 하나둘 늘어나 어느새 10마리가 되었다. 마당은 언제나 발소리와 울음소리로 가득 메워졌다. 처음엔 투덜대던 김노인도 이젠 새끼들이 어깨에 올라타면 소리내어 웃으며 등을 내주곤 했다. 박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고양이들이 밥그릇을 비우는 걸 보며 사람 사는 집 같네 하고 중얼거렸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노부부의 집에 들를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는 고양이들을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였다. 어떤 이는 새끼를 분양받아 갔고 어떤 이는 밥그릇에 먹이를 더 얹어주었다. 한때 짐승 때문에 화가 난다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준다네. 아이들이 좋아 죽겠어. 하는 웃음 섞인 말이 오갔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10마리 고양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미인 초록이는 여전히 위험 있게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여전히 불길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들었던 울음소리, 그리고 품에 안았던 따스한 체온. 그 순간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적막했을 것이다. 박할머니가 옆에 와 앉아 말했다. 영감, 우리 집도 참 변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이 녀석들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구먼. 하늘엔 붉은 노을이 물들고 고양이들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운 생명이 깃든 증거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짓는 노부부와 한 마리 고양이의 이야기는 1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이어져 갔다. 한 마리 고양이로 시작된 인연은 불길 속에서 피어난 기적을 거쳐 결국 10마리 고양이와 함께하는 노부부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고양이들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만남이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적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